후보자님, 네. 후보자님 2005년에 그 창원지법에 근무하실 때 네. 경남 창녕군수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 재판하셨죠? 네,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판결을 하시면서 목민심서 내용을 네. 인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하여튼 연결 이런 대충 기억합니다. 네네. 그 청렴 의무를 말씀을 하시면서 네. 군수가 뇌물을 받으면 네. 그 부하 직원도 뇌물을 받게 된다. 네. 그러므로 관리자의 청렴 의무를 강하게 지적하고 질타하시면서 징역 2년 6개월 네. 선고를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합니다. 예. 우리 다른 사람의 흠결을 지적하는 건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청렴 요구하는 것도 쉽고요. 그런데 문영배 후보자님은 계속 여야 의원들 다수가 말씀하시듯이 재산 형성 과정의 흠결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재산도 청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고요. 아파트 한 채, 차량 하나, 예금 일정 부분 정도밖에 없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입법부 국회도 48%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장관 후보자들의 그런 부동산 문제도 국민들께 많은 우려를 끼쳐드린 것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재판하는 판사로서 철저하게 청렴 관리를 해오신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신 말씀 계신가요? 예, 저는 사실 김장하 선생이 안 계셨더라면 네. 저는 판사가 못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거는 그분 말씀을 실천하는 그걸 유일한 잣대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헌법의 중요성 다 공감하고 계시면서 사실 헌법이 무엇이냐? 헌법 내용에 있는 구체적이고 대학 강단에서나 풀었어야 할 어려운 내용들이 헌법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헌법은 국민 다수의 뜻과 마음, 정신을 모은 한해 구체화시킨 형태이며 네. 다만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법적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규정들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것은 우리 헌법이 과연 제대로 집행되고 이행되고 있느냐. 네.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국민들의 불만은 법 앞에 평등인 것 같습니다. 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나오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아마 전관예우인 것 같고요. 네. 전관예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저나 일반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인 인식은 이런 겁니다. 사법농단이다 그런 큰 단위 것은 제쳐두고요. 왜 판사들께서 퇴직하신 이후에 대형 로펌에 가시느냐. 네. 혹은 개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1년 사이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으시느냐. 전관이 아닌 일반 판사들은 허덕허덕대면서 사무실 운영비용 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게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전관예우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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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까지는 청렴하게 살아오셨는데 그럼 앞으로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신 이후의 인생 설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네.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까? 네, 합니다. 네, 그 모범을 후배 판사들도 후배 재판관들도 좀 따르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앞서 언급해 주셨던 미국의 평생 법관제 네. 그것은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이 필요하겠죠. 네. 네. 네,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 두더라도 네.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네. 전관예우의 존재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 네. 그래서 과연 법원을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법의 평등 원칙, 헌법상의 주인으로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힘없고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유력인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불공정한 그런 재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씻어주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판사님들께서 네. 유후 앞에서 강하셔야 되고 유혹에 흔들리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기조를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네. 저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회에서도 그러한 모범을 보여하며 국회 내에서도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모습이 되기를 저도 또한 약속을 드리고 다시 한번 청렴 의무를 지켜주신 후보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듭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이 끝나더라도 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네,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네, 하셨죠. 네, 지금 부친 네, 재산을 포함해서 후보자는 6억 7,500만 원. 네, 맞습니다. 부친 재산을 빼면은 후보자 재산은 4억. 부인과 함께 4억입니다. 네. 이거 가지고 애들하고 먹고 살겠어요, 일생? 그러니까 그 뭐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거는 그 시니어 법관 같은 그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뭐 연금도 타고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러시겠죠. 그렇지만은 진짜 우리 사회에서 왜 사법부 법관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문영배 후보자만은 그 길을 가실 것 같아요. 과거의 경력을 보면은 또 그렇게 삶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한번 국민들한테 재산 4억밖에 없는 헌법재판관도 임기가 끝나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겠다 한 것을 약속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컨펌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정말 야당 의원님들이 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여태까지 청문회를 했던 후보 중에서 가장 훌륭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헌법재판관들, 그러니까 그 기본 평균 재산이 제가 보니까 한 20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자 재산을 보니까 6억 7,545만 원이에요. 이렇게 신고해서 가장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가장 작은 재산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27년 동안 법관 생활하셨는데 너무 가소한 거 아닌가?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최근 통계를 봤는데 그 평균 재산이 가구당 한 3억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재산은 한 4억 조금 못 되는데요. 6억 신고하시고 그거는 아버지 재산이고요. 제 재산은 본인, 4억이 안 됩니다. 본인 재산은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직계 종속 재산까지 포함한 금액이고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것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하는 저희들이 오히려 좀 죄송한 느낌입니다. 후보자께서 그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방문자 수가 40만이 넘습니다. 굉장히 인기 블로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블로그를 운영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소송을 했는데 그 어떤 분이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이 남긴 빚까지 떠안아야 되냐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빚을 남기고 죽어도 상속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상속 포기를 모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돌아와 보니 내가 아무리 판사가 잘하더라도 법을 국민이 모르면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피할 수 없겠다. 그래서 몇 번 썼는데 사람들이 자꾸 부추겨가지고 조금 더 썼습니다. 예. 예, 실제로 그러면 이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얻고 뭐 그런 거를 좀 하기를 하셨나요? 뭐 하나 그룹에서는 자기 사내 게시판에 그걸 실겠다고 연락 온 적도 있고 뭐 몇 가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 예, 현재는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만약에 된다면 예, 중단할 생각입니다. 예, 그냥 블로그 그대로 놔둘 생각입니다. 그것이 어떤 정치적으로나 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선은 생각하셔서 제가 헌법 공부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